어느덧 무더운 여름밤이 되었습니다. 이런 밤이며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공포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느껴지곤 하죠.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꽤 오랫동안 인터넷에서 회자되던 것으로 한여름밤 등고를 서늘하게 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름마저 흔한 학생 민철이가 겪은 기묘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대학에 막 입학한 민철이는 지방에서 홀로 서울로 올라와 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도시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언제나 설렘과 두려움을 함께 안겨주었고 어느덧 그는 새 학교와 새로운 친구들에 점점 익숙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던 민철이는 집으로 돌아가는 늦은 버스를 타고 있었습니다. 종점까지 가는 동안 버스는 점점 사람들로부터 비어갔고 마침내 민철이 혼자만이 버스에 남게 되었습니다. 심야가 가까워질 무렵 비스듬히 앉아 기다리던 민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코 지나치는 거리의 불빛을 눈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어 어느 한 승객이 내리게 되었습니다. 승객이 내린 후 민철은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뒷좌석에서 와글거리던 소리가 어느덧 사라지고 주변은 극도의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버스는 점점 그의 하차 지점에 가까워졌고 민철은 묘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침내 그의 하차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민철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그의 어깨를 부드럽게 스치는 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길, 민철은 자꾸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었지만 누군가가 계속해서 자신을 보며 따라오는 기분이었습니다. 급기야 빠른 걸음으로 건물에 도착해 엘리베이터를 타고 원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방에 들어서자마자 그는 모든 불을 켜고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앞에서 머리를 빗으며 웃고 있는 낯선 여자가 보였습니다. 얼어붙은 민철은 순간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거울 속에서 민철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다시 거울을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철은 매일 밤 같은 시간에 거울 속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녀가 점점 더 뚜렷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친구들에게 이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친구들은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명 수지는 이야기에 푹 빠져 심각한 얼굴로 그 여자 널 데려가려는 게 아닐까? 라고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그 한마디에 민철은 머리끝까지 소름이 돋았습니다. 결국 민철은 그 원룸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밤 그는 방을 비우며 거울을 떼내었습니다. 여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거울을 버릴 때까지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한 이후로 더 이상 그 여자를 볼 수 없었지만 때때로 늦은 밤 창문 밖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버스에서 내려 새로운 집으로 걸어가던 중 그의 어깨를 또 다시 스치는 그 손길을 느끼고 말았습니다. 최악의 공포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민철은 급히 주위를 돌아보았지만 그 낯선 여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았습니다. 날마다 조금 더 한 발짝씩 그녀는 그를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이후로 민철의 이야기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사라졌지만 종종 미확인 계정으로 그녀를 보아서 나는 짧은 메시지가 등장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농담 삼아 말합니다. 만약 그 메시지를 보았다면 거울을 조심하라고. 그녀가 다시 돌아올지 모르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가을이 되면 단풍이 붉게 물들고 밤이 길어져 가면서 한국의 깊은 산속에는 어둠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곳은 몇 세대에 걸쳐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들만이 존재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몇 년 전 도시에서 내려온 한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는 이곳에서의 생활을 통해 평화로운 자연과 신선한 공기를 만끽하며 살기 위해 이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부부는 집 근처 언덕 너머로부터 희미한 빛이 깜빡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휩싸인 남편은 그의 아내에게 그 현상을 확인하러 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는 꺼려했지만 남편의 설득에 함께 언덕을 넘어가 보기로 했습니다. 언덕을 넘어 그들이 발견한 것은 오래된 폐가였습니다. 창문은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벽돌은 여기저기 부서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에서는 누군가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손전등을 집어들고 천천히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시간이 멎어버린 듯한 장소였습니다. 바닥에는 낡은 신문지와 오래된 가구가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벽에는 불길한 소리 없는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부부는 집안 구석구석을 둘러보다가 마침내 가장 안쪽 방에 도달했습니다. 그 방에는 두꺼운 낡은 일기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기장을 펼친 순간 흙냄새와 함께 오래된 종이의 흔적이 그들의 코를 간지럽혔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자는 결코 무사하지 못하리라. 그들은 그 경고를 뒤로하고 하루하루 일기를 읽어나갔습니다. 그 일기에는 수십 년 전 집에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그 이야기 속 가족에게 싸늘한 공포와 불행이 서서히 다가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환청과 환영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점점 몸이 쇠약해졌으며 아이들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일기에는 가족들이 그 집을 떠나기 전날 밤 집안에서 들려온 괴이한 소리와 문득 나타나는 그림자들이 그들의 공포를 극한으로 몰고 갔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일기를 읽던 부부는 갑자기 집의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부드러운 노랫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노래는 익숙하게도 매일 밤 그들을 찾아오던 바로 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겁에 질린 그들은 황급히 그 집을 빠져나와 도망쳤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이상한 일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들이 그 집에 발을 들인 순간부터 무언가가 그들을 따라온 것만 같았습니다. 매일 밤 그들은 더욱 강력해지는 악몽과 누군가의 목소리에 시달렸습니다. 한밤중이면 반드시 그 희미한 노랫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창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결심한 부부는 결국 마을의 한 노인을 찾아가 이 괴현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노인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곳은 버려진 채로 두어야 할 장소였어. 그 집의 영혼들은 평온을 찾지 못하고 떠돈다네. 그들이 원하는 것은 그 집에 대한 기억을 지우는 것뿐.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부부는 즉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짐을 싸고 난 후 두 번 다시 그 마을을 찾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마지막으로 언덕을 지나오면서 부부는 폐가를 보았지만 이번에는 어두운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모든 게 그들을 떠나보낼 준비가 된 듯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폐가에 대한 소문은 다시는 외부로 퍼지지 않았고 마을은 고요함을 회복했습니다. 부부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경험은 결코 잊지 못할 채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들은 생각하곤 했습니다. 밤 깊은 그곳의 폐가에는 아직도 누군가가 남아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설 중 하나는 흔적 없는 기이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대개 일상적인 상황에서 시작되며 주인공은 평범한 사람으로 어떤 예기치 않은 사건을 통해 미스터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한 젊은 대학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긴 공포설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생인 민수는 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후 친구들과 함께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밤늦게까지 술을 마셨다. 같이 있던 친구들은 모두 같은 동네에 살고 있었기에 자연스레 헤어지기 전 마지막 술자리를 민수의 자취방에서 가지기로 했다. 민수는 그날따라 피곤함이 가시지 않았지만 친구들을 생각해 흔쾌히 동의했다. 자취방에 도착한 이들은 술자리를 이어갔고 어느덧 새벽 2시가 되자 하나둘 골아떨어졌다. 민수는 방바닥에 그대로 누워있는 친구들을 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는 혼자서나마 남은 맥주를 마시며 잠이 들기 전에 조금 더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의 공기가 싸늘해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불현듯 소름이 돋아 몸을 떨었다. 창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확인한 그는 이상한 느낌이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때였다. 방 한 구석에 무인 의자가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다. 민수는 술에 취했을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했지만 의자는 점점 더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놀란 민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친구들을 깨우려 했지만 술에 찌든 그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의자가 더욱 크게 흔들리자 민수는 방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는데 그 순간 자신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복도 불빛이 깜빡거리며 어둠과 빛이 교차했다. 민수는 그저 기분 탓이라 생각하며 엘리베이터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그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이미 그의 층에 도착해 있었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민수는 잠시 망설이던 끝에 엘리베이터에 탔다. 엘리베이터는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지만 그가 탑승한 순간 정체를 알 수 없는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했다. 마치 여러 사람이 동시에 쑥덕거리는 것 같은 소리였다. 민수는 순간적으로 소름이 끼쳐 더 이상 소리를 듣지 않으려 귀를 막았다. 그리고 드디어 1층에 도착하자마자 급하게 뛰어나갔다. 민수는 건물 밖으로 나와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안도했다. 하지만 그 순간 방에서 남겨두고 친구들이 걱정되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용기를 내어 다시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이번에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자취방에 돌아온 민수는 친구들이 여전히 잠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곤 안도로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까 흔들리던 의자가 눈에 들어왔는데 그 의자 위에 덮여 있었던 커버가 반쯤 벗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커버 아래에는 낯선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책을 집어든 민수는 무엇인지 궁금증을 견딜 수 없어 펼쳐보았다. 그 안에는 이 집에 살던 이전 세입자의 일기처럼 보이는 글이 적혀 있었다. 일기에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한 묘사가 가득했다. 이전 세입자는 이 방에서 무언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을 지속적으로 받았고 의자가 흔들리거나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결국 그는 이곳을 떠나기로 결심했지만 마지막 장에선 이렇게 끝맺고 있었다. 나를 떠나지 않는 이 그림자는 어디서 온 것일까? 도망쳐야 할까? 아니면 맞서 싸워야 할까? 민수는 그 책을 읽으며 떨리는 손으로 다시 커버를 씌웠다. 그때까지 고요했던 방 안이 갑자기 다시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민수는 친구들이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그날 밤을 지새웠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아파트를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였다. 몇 년이 지나고 민수는 우연히 한 인터넷 게시판에서 낯익은 제목의 글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던 그 자취방에 대한 이야기였다. 새로운 세입자가 그 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도움을 요청하는 글이었다. 민수는 소름이 돋았지만 더 이상 그 방에 대해 알고 싶지 않다는 생각으로 게시판을 닫았다. 그리고 그는 사라진 그 의문의 그림자가 지금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